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재검표 이후 대한민국 선관위의 행태와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진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발견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같은 수많은 석연찮은 투표지와 선관위의 이미지 파일 원본 파기 또는 은폐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선거 부실 관리라고 말할 그런 수준도 전혀 아닙니다. 백보양보의 6.28 재검표 이전 상황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재검표 상황들을 보고도 이 선관위를 감싸게 급급하거나 선거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지적으로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비겁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총선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아직 야당과 제도권 언론은 대체로 외면하고 있지만 사회 각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석동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만큼 오늘은 지금 이 문제를 직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다른 분들 몇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판사 출신의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최근 거의 매일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답게 상당히 법적으로도 예리한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기환 변호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경욱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선거 후 1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것 자체도 문제고 법원이 투표지 원본 스캐닝 데이터가 모조리 삭제되어 없다는 것도 심각한 증거인멸이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증거 훼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 안 된다. 게다가 개표 및 분류기가 외부와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해서나 실제 모뎀이 있어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도 문제고 QR코드가 사용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계를 사용한 집계 및 분류를 해서 개표를 한다면 사후 점검을 위해 QR코드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스캐닝한 투표지 원본의 보관 및 변조 방지 장치, 외부 통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장치, 선거 이후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서부의 접속 로그 등 분석을 위한 데이터 보존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위에 열거한 이런 사항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재검표 절차 과정에서 현장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참여했던 변호사와 방청객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모양의 관인,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지, 10여 장의 투표지의 끝부분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상태의 투표지 이런 저도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문제의 투표지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이런 심각한 투표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선거는 무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냥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시험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 젊은 판사 시절 아주 촉망받던 판사입니다. 그 부장판사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차 변호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참관인들이 있는데 웬 부정이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선거 부정 의혹을 배관시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상식 양심을 믿고 그런 부정이 없으리라 단정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들의 선한 마음은 이해한다. 이러면서도 그러나 국정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눈앞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왜 이런 투표자들이 생겨났을까를 먼저 밝히려고 해야 한다. 정상적인 투표 절차였다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투표자들이 왜 무더기로 나올까를 밝히는 것이 먼저다. 이거는 제가 가진 생각과 100% 동일합니다. 지금은
발행 이유는 나중에 따지면 되는 겁니다. 우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나왔는지를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럼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저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나온 사실 자체를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없애거나 또는 은폐한 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기현 변호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혹자는 민경욱 후보가 제기했던 팔로우 더 파티 또는 선거 부정을 소프트웨어로 조작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나 후보가 그런 의혹을 규명할 능력도 방법도 없다. 후보자는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하는 절차에 참여하여 선거를 할 권리가 있는데 저런 부적법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온다면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이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특히 서버 및 접속 로그 기록, QR코드의 소스 코드 분석 등을 통해 서버 차원, 프로그램 차원의 조작 여부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지금은 왜 저런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오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옳습니다. 지금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는지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기현 변호사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차기현 변호사는 참고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 문제를 제기한 의사 양승호 박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차 변호사는 박주신, 그러니까 박원순 아들입니다. 박주신 병역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수년간 재판받으면서 고통을 치르고 있는 양승호, 김우현 두 분의 변론을 맡아보았기에 현재 부정선거 의혹 재판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러면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웬 부정,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나 역시 그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섣불리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양 박사 사건을 맡아서 증거를 들여다보고 양승호, 김우현 원장의 설명을 듣고 일일이 검토하면서 그런 선입견, 통념이 구체적 경우에서 어떻게 사실과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느 쪽이라 단정하지 않아도 좋다. 아니, 단정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에 드러난 문제점은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6.28 재검표 이후에 드러난 저 석연치 않은 점을 먼저 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명을 한 이후에 그 원인이 뭐가 있었으며 한 것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기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그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음은 맹주성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입니다. 맹주성 교수는 이 정권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한양대 공대 출신이죠. 한양대 공대 다닐 때 교수를 한 분이고 지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또 발언을 하시는 분입니다. 맹주성 명예교수는 최근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총장님께 묻습니다. 4.15 총선 관련 6.28 실시된 재검에서 발견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하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관님들, 6.28 재검에서 당신들이 부정투표지를 찾아낸 장본인들입니다. 무엇을 망설이나요? 부정선거임을 하루라도 빨리 선거하여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맹주성 명예교수는 아마 연세도 꽤 되지만은 최근에 이 4.15 총선 관련한 1인 시위에도 이 더운 날씨에 참여하신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최명섭 변호사입니다. 최명섭 변호사는 전에 한번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바가 있는 분입니다. 최명섭 변호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건 언론이나 이런 이제 사회에 대해서 한 이야기구만요. 윤석열이 방구만 껴도 호평할 언론인이 차고 넘치지만 인천 연수걸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 일반인들의 경우 사회 통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부정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선회한다지만 선회는 좋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유력 정치인, 법원, 검찰, 언론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리라. 정치사회적 후폭풍이나 국가적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악을 덮고 갈 방도가 없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다. 이건 최명섭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명섭 변호사는 이에 앞서서 탄핵과 관련돼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앞서 대구에 가서 탄핵 정당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최명섭 변호사는 그 당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법의 외피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적법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위헌적이었고 위법했다. 마녀 사냥을 통한 자유공화정에 대한 체제 탄핵이었다. 탄핵 정변 당시 태극기를 들고 일어선 국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항했던 것이다. 그리고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가 아니고 법리적, 정치적,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탄핵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지만 그 평가는 이준석 같은 예숭이가 함부로 정당했다, 부당했다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좌파들이 촛불 영합주의자들을 대접해 주는 것은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쓸모가 다하면 폐기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작가인 박선경 남서울대 겸임교수입니다.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효순이, 미순이, 광우병, 세월호, 촛불, 탄핵, 부정선거 이러면서 2020년 4.15 총선은 철저하게 준비됐다. 부정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은 미동하지 않았고 눈과 귀가 다친 국민은 무관심했다. 부정선거가 어딨냐며 이 정권의 부정을 두둔하는 자들까지 나타났다. 망조다. 1년 2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허접하기 그지없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이미지 원본은 삭제됐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에게 증거인멸의 죄를 묻지 않았다. 게다가 대량 투입된 가짜 투표지를 유효하다 결정했다. 많은 이가 가짜 투표지 존재에 경악하고 분노했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은 국가가 저지른 부정선거 국민 유린 범죄를 방관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 부정선거 범죄는 소염제로 치료할 수 있는 작은 염증이 아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목숨 위태로운 악성 종양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 직업 소명 없는 판사는, 의사는, 교수는, 기자는, 소방관은, 공직자는 존중받을 이유가 없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자들은 정의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좌들은 무관심에 관심 있다. 박선경 작가의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차기환 변호사, 맹주성 명예교수, 최명섭 변호사, 박선경 작가 이 네 분의 주장은 다소 결의 차이나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재검표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저 이상한 투표지들 그리고 여러 이상한 선관위 행태들에 대해 아주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선거 4.15 총선의 선관위가 명백한 불법 또는 부정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쪽으로 단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이상한 일들이 지금 드러났던 만큼 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 조직 또는 개인들의 불법 행위, 부정 행위가 나타나면 엄중 처벌하고 그리고 만약 그 선거가 선거 무효에 해당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저 드러난 여러 투표지들이 단순 실수가 아니고 명백하게 불법으로 투입된 만약에 그런 투표지라면 그건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러니까 차기환 변호사가 강조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인식은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